네, 언택트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시 포인트가 결론은 대형주들의 밸류에이션이죠. 가격대가 현재 과평가됐다라는 지속적인 증권사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목표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은 그 이유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목표가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분기, 2분기 이상을 보는 투자자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삼성전자 보유 계신 투자자가 400만 명이라고 하죠.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 그리고 뭐 증권사 이용해 보신 분들 알겠죠? 증권사 이용해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담받으면은 가장 첫 번째가 삼성전자를 추천을 합니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굉장히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이 증권사에서 예상하지도 못한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 못한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을 15조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는 이미 이런 것들은 선반영된 증시다. 선반영된 주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대 심리가 그리고 병모효과가 겹친 겁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던 수출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흔히 말해서 뻥튀기가 된 거고 기대감, 기저효과가 대해서 야 삼성전자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풀리면은 지금 반도체 4차 산업 난리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기저효과와 그리고 이때까지 막혔던 수출이 한 방에 터지면서 영업이익이 폭발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96,000원까지 찍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6개월 동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6개월. 여러분들 이 차트를 가지고 상승 차트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기관 연기금들이 꾸준하게 매도하거든요. 개인과 기타 법인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뭐 기타 법인이냐 체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400만 명이 삼성전자에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도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하락 출발하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당분간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처럼 단발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최근 이 지속적으로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수억 19% 상승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4월달에 이 시수억을 올려드렸는데 여기 한 100개 달렸어요. 이게 제가 쌍욕 하는 거는 다 지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렇게나 많은 이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죠. 올라가면은 다 없어집니다. 이 댓글들이 지금 시속 추천 대비해 가지고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몰빵 신호 들어서 급등했는데 2개월 만에 20%대 이상 수익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내 손으로 샀는데 신뢰를 못 하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욕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거기 투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투자가 될 수 없고.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 추천드린 알서포트 도쿄올림픽 무산되면서 완전히 급등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만 가고 있어요. 대장주만. 지금 여러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 시장에 수급이 없어요. 대장주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서포트 초급등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어제 오늘 뭐 마감 시장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은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대형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 200 종목 투자 안 하죠. 왜? 공매도 이슈 있고 이슈 플러스 이 실적 가이던스를 예상치를 뛰어넘어도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이 무슨 이런 황당무계한
시장이 다 있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적에 기반을 두고 상승하는 이 상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실적을 거둬도 주식이 안 올라가요. 뭐 이러한 현재 시장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점 논란에 꾸준하게 휘말리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휘말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 논란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뭐 별거 없어요. 결국에는 실적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전환을 하는 게 좋고, 오늘처럼 뭐 상승 종목 2,300개 중에 지금 한 160개밖에 안 되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빠르게,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선거철 그리고 이렇게 언택트 때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대형주가 없어요. 비중도 낮게 분산되어 있다. 이게 최고 장점 뭔지 아십니까? 최고 장점은 바로 순환매를 굉장히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코스피 100종 뭐 삼성전자에다가 막 1억을 넣어놓으면은 추매도 못해요.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 근데 한 종목에 뭐 1,000만원 미만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은 뭡니까? 오히려 좋아. 급락 나왔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변동폭이 크니까. 그러니까 변동폭이 큰 종목들은 10% 떨어지면은 바닥에서 10% 사면은 그게 바로 수익률이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피라미드 매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는지를 꼭 알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떨어지는 종목들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 구축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다 테마주라고 있잖아요. 테마주, 주도주, 일정주라고 있단 말이에요. 테마주, 주도주, 일정주라기 때문에 급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고 개인 투자자는 실적주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균 투자금이 개인 투자자들이 2,500만원 정도예요. 2,500만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삼성전자를 뭐 한 1,000만원에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크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크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주식들은 떨어지면은 오히려 좋은 거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시수억 뭐 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못 버는 이유 영상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시수역 가서 댓글창 보시면 됩니다. 돈도 못 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계좌 까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몇십 프로 이제 1년에 잡혀있고, 회전율 막 회전율이 100%도 아니야. 막 1000%야. 회전율 1000%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 산 다음에 좀만 떨어져도 바로 그냥 댓글, 손가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석하는데 손가락을 써야 되는데 남 욕하는데 손가락을 쓴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분석이나 하세요. 그 시간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분노를 표출해봤고, 하락 종목들, 상승 종목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반등을 못 시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가 뭐다? 우리 포트폴리오는 정치 8월 이후 그리고 언택트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언택트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막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포트폴리오를 이미 8월 달쯤으로 맞춰서 던져놨다. 한국 패키지도 그 전에 계속 추천했던 종목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10% 떨어지면은 오히려 좋고 더 사는 게 맞는 거고, 하락 종목들 지금 종목들 세일하고 있습니다. 세일. 종목들 세일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악플을 달 시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식을 더 사는 게 가장 좀 메리트 있는 대응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주식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대형주들도 오늘 크게 한번 슈팅 나온 다음에 조정 나오고 시작하죠. 자, 투자들의 심리가, 제가 오늘 장전 시장에 뉴욕 증시가 왜 떨어졌는지 말씀드렸죠. 지금 심리가
여기서 과감하게 투자를 진입할 만한 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각이라 그러죠. 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주가 형성되는 게 아니죠. 막 10%짜리 종목들이 두세 개 벽치면서 뭐 ECS 뭐 오늘 뭐 그래도 재택근무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진단키트, 시젠, 램지 막 이게 10%씩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올라가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진단키트 업종들이. 그래서 진단키트 오늘은 시스웍이 대장이고 그다음에 슈마시스, 랩지, 수젠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뉴스가 나왔죠. 진단키트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단키트에 사용되는 이제 부수적인 자재들이 부족한 거다. 자재는 뭐 면봉이라든가 검사 채취제들이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진단키트는 부족하지 않다. 워낙 만든 업체가 많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시스웍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랩지 이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종목만 더 10% 올라가면은 그때 주도주로 추격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메디코스 같은 경우가 이제 추천드려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어제 무려 거래량이 뭐 1억 2천만 주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공략을 한다면은 메디코스를 한 번 더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주도주가 분산되고 있죠. 자, 주도주가 재택근무에서 진단키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서 진단키트로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 진단키트 업종들 공략하실 분들은 어제 상한가들인 이 메디콕스 나쁘지 않고요. 우리 알서포트도 오늘 뭐 10%대 이상 먹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일 추천해서 방금 모습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큰 주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대장이야 라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내가 대장이야 라고 외치는 시장입니다. 내가 대장이야 라고 외치는 시장은 간단해요. 거래대금이 올라가 있는 종목으로 거래대금 대장 찾기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알테오젠, 오리바이브 이게 대형주들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네요. 제놀루션, 진맥트릭스 후보군도 굉장히 많네요. 제놀루션 다 이제 최근에 진단키트로 또 엮였던 종목들이죠. 진맥트릭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어제 상승했던 제약바 업종들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고, 자, 알서포트 VR 한번 가주면 좋겠는데, 알서포트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비대면을 한다? 일본이 지금 그 정도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도 재택근무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장주로 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어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추천드렸고 반대 1 누군지 지금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쁘지 않은 흐름 뭐 우리가 비중을 좀 크게 보유하고 있는 이 진매트릭스 이런 종목들도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보선파워텍 잠깐 볼 건데 텍 플러스 이 원자력 관련 테마주 볼 건데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 정말 간단하게 이 보선파워텍 원자력 테마주들은 야권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입니다. 가장 큰 카드예요. 그러니까 탈원전이라고 하죠.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많다. 왜?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그럼 뭐가 다가옵니까? 전력난 다가옵니다. 자, 전력난이 다가옵니다. 지금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항상 여름 때마다 뭐가 생긴다? 블랙아웃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쓰니까 블랙아웃 이슈가 있습니다. 블랙아웃 이슈가 있습니다. 블랙아웃.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언론의 거짓말, 블랙아웃 이슈가 있는데 블랙아웃 내용이 무조건 나와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블랙아웃 이슈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은 블랙아웃 이슈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용 전력이랑 가정용 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날수록 전력아웃 블랙아웃이라는 이 재료들이 뉴스가 써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다시 한번 더 전력 수급난이라든가 이슈가 나온다면 어떤 종목들로 움직임이 나가겠습니까? 바로 다시 원자력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할 거리가 많고 중장기적인 흥행이 있는 종목들은 모아 가셔야 된다. 원자력 그리고 우주항공은 모아 가셔라. 여러분들 모아 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모아 가실 수 있는 종목들. 이해하셨나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 시에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하락 시에 좋아할 수 있는 종목들,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사세요. 그냥 떨어지면은 걱정되는 종목은 사지는 마세요. 처음부터 부탁드립니다. 떨어지면 걱정하는 종목은 사지를 마라. 알서포트 어제 추천드렸고 도쿄올림픽 무관중 말씀드렸죠.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 알서포트 7월 파일럿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렸고 VI 서킷 걸렸네요. 알서포트 VI. 자, 어제 추천드려서 오늘 14% 이상 수익 구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순환매 돌리면서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업종 테마가 전부 다 다르게 분할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정말 분할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 방향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오늘 시장 지켜보신 다음에 순환매 돌 때 그때 싼 종목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는 옵션 만기일로 어제 한 대 맞았어요. 미리 그냥 펀치를 맞은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대 하락은 안 나오죠. 물론 뭐 장 후반에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은 어제 환율도 1140원 돌파했고 옵션 만기일에다가 델타 바이러스 급증 나왔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시장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오르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호재로 오르고 악재가 해소될 때 오릅니다. 자, 호재는 뭐겠습니까? 좋은 공시, 이슈, 뭐 시장의 정책, 지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아니면 글로벌 호재 이런 걸로 오르겠죠. 그리고 악재가 해소될 때 오릅니다. 우리 코로나19 끝났을 때 이럴 때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최근에 올라갔던 환율 문제가 해결될 때 지금 금리 인상 한다던데 금리 인상이 연기될 때 이런 식의 시장을 누르고 있던 악재가 해소되면 시장 오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악재를 아는 게 편해요.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몰라. 전문가들도 이유를 몰라. 여러분들 경제TV랑 다 보시죠.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대. 그러면은 그때 시장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를 알죠. 확실하게 시장이 떨어진 이유를. 오늘도 제가 3가지를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3가지를 잡아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정부
정부가 제시한 4%대 경제 성장률 미달성에 대한 악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접종률이죠. 접종률 지금 백신 없어서 접종이 안 됩니다. 접종 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제시한 그 접종률도 있고,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다시 공세령이 되죠.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모여서 근무하는 곳 다 규제 들어갑니다. 다 규제 들어가요. 이런 식의 가장 지금 큰 게 정부가 제시한 4%대 근역성장률 미달성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제 생각에는 악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게 정말 큰 악재라면은, 자, 위에 한번 다시. 자, 이게 정말 큰 악재라면은, 자,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재난지원금 뿌리잖아요. 뿌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처음으로 4단계 지금 거리두기. 자, 이거면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상승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악재가 명확하게 이걸로 해소를 해야지 올라가요. 이제 시장은 이걸 해소해야지 올라갑니다. 이걸 해소해야지 올라가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해소해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를 생각하고 이걸 해소가 안 되는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뭡니까? 삼성전자잖아요. 바로 그런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생각을 하실 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악재들이 해소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은 개별 장세, 이슈 종목, 단기 급등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단기 급등주로 몰릴 수밖에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수급이.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항상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 위주로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인데 제일 위험한 게 이 개인 투자자인데 내가 개인 투자가 아닌 거로 전문가인 척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가 사는 종목으로 사야 된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전문가는 집단이죠. 뭐 증권사, 자문사, 뭐 IB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 좋아하는 종목으로.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투자자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지금 세일하는 주식을 담기에 굉장히 적깁니다. 굉장히 적기다. 결론은 뭐냐? 어떤 종목들이 적기겠습니까? 저는 계속 정책주 모아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책주 모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죠. 올라가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정말 크게 모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주 위주로 모아가시는 것도 좋고. 이제는 또 이제 그게 가네요. 이 헬스케어가 가네요.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로 더 갑니다. 포트폴리오 확장 안 합니다. 포트폴리오 확장 안 하고
언택트 종목은 그냥 언택트 테마로 한 개에서 두 개만 보유. 절대 포트폴리오를 도배해서는 안 됩니다. 돈 못 벌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수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퍼트려 놨단 말이에요. 뭐 언택트 하나, 컨택트 하나 이런 해칭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뭐 흔히 말해서 정책주 하나, 뭐 이제 기술주 하나, 뭐 상장 앞두고 있는 상장 뭐 기대 종목도 하나 이런 식의 테마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종목들로 이 지금 포트를 늘린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도 대응이 가능한 주식. 그냥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시장이다. 대응하기 수익이 좋은 시장이 아니고 대응하기 좋은 시장. 아니 좋은 시장은 막 그 코로나 끝난 다음에 뭐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종목이죠. 뭐 뒷집 할아버지가 사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해서 싼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축만 잘하면 이런 식 한 번에 슈팅이 빨리 나오죠. 슈팅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언택트 관련 테마주들도 뭐 잡아들었는데 헬스케어 이거는 진짜 테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의료가 안 됩니다. 원격 의료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단별적으로 먹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신라사, 신라섬유, 양지사 같은 이런 종목들 이제 꿀렁꿀렁 하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꿀렁꿀렁 안 하는 이 꿀렁꿀렁 하지만 급등 안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거보다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지금 확실히 섹터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보세요. 갑자기 160만 주로 18% 올리죠. 이런 것들은 누구 올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올리는 겁니다. 개인 투자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좋지만은 짧게 보고 나오시는 게 베스트다. 직장인들 보는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먹을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 저런 주식들이. 직장인들이 먹을 수 없는 주식은 안 사는 게 좋아요. 직장인들이 먹기 좋은 주식은 모아놔서 볼 때마다 그냥 5%씩 10%씩 모아가는 주식들이 가장 좋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터질 때 크게 터지는 주식들. 이런 종목들이 좋고, 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쏠릴 때가 됐네요. 지금 오전장 테마주 흐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 진단키트 그리고 제드건무가 같죠. 시스워, 슈마시스, 랩지노믹스 이렇게 갖고 제드건무는 알소포트가 대장이고는 알소포트 ECS, 링네트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그거 있는데, 자 그리고 원격 의료,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헬스케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유비케어 3개까지 3개네요. 유비케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추가로 가는 종목들이 아마 이 다음이 이제 제약바이오 치료제 관련주로 가겠죠. 제약바이오 치료제 관련 테마주로 가겠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뭐 경구용 스프레이 나눠지죠. 그냥 치료제, 백신 크게 잡아서 여기 나눠지고, 치료제 관련 테마주가 이제 뭐 메인저 리복산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임상하고 있는 종목들 백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중요해요. 셀트리온이 움직입니다.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안 움직이면은 움직이지가 않는 종목인데 지금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단발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키트, 재택근무. 우리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 테마죠. 이제 공략했죠. 본격으로는 이제 리스크가 있다. 법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 법적으로 S.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뭐 경구용, 뭐 진맥틱스, 진화생명과학이죠. 우리 진화생명과학, 뭐 레진저 리보엑스랑 관련해서는 많죠. 뭐 이연제약도 있고, 뭐 서린바이오도 있고. 최근 어제 뭐 셀루메드 올라갔고요. 셀루메드, 아이진, 이연제약, 서린바이오도 있고. 자, 이런 식의 테마들이 돌아갑니다. 돌고 돌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기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2, 3일 전에 갔죠. 제약바이오가 2, 3일 전에 주도주.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주도주죠. 요 종목들이 오늘 주도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테마주들이 갔다가 그 다음에 뭐로 가요? 다시 제약바이오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순환매 매매하실 때 최근 한 5거래 안으로 거래량 급증 이후에 한번 조정 나온 업종으로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정 나온 종목들이 뭡니까? 이런 종목이 다 음봉 하나씩 보여주고 이런 종목이죠. 뭐 이연제약이라던가 이런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근데 오늘은 지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못 잡아요. 600만 원 올렸는데 뭐 잡을 수는 있겠는데 뭐 비중을 여기다가 막 크게 넣는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절대 못 잡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비중이에요. 비중 대비 상승률이 중요한 거지. 비중 5% 넣고 뭐 여러 개 다 사서 20% 여러 종목 잡아서 20% 오는 것보다는 한두 종목 비중 20-30% 넣고 10%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까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이 하락하는데 인버스가 안 들어와요. 인버스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인버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시장이 어떤 게 도는 건가. 저는 이제 이연제약, 제약바이오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코로나 3월달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가장 심할 때 진단키트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습니까? 백신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을 겁니다. 백신으로 끝날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오늘 10% 이상 상승 종목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밑에 거 잡으세요. 돌아오는 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연제약 대장주기 때문에 요거 추천해드리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치매도 엮여있죠. 치매도 엮여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연제약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순환매죠. 이게 순환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순환매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연제약 급등이 나오고 있고, 뭐 크게 오늘 수급이 유입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한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 나오고 있다 까지. 이거는 이런 종목들 위험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법적으로 원격 진료가 지금 안 됩니다. 예, 논의가 전에 이제 파행됐었죠, 국회에서. 조심해야 된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요런 종목들 다시 테마주가 한 번씩 돌아가려 그러는데,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자, 이제 또 음압병실 또 치고 올라가네. 음압병실 관련 테마주들. 여러분들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깜냥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거 이제 사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사면 안 됩니다. 진단키트 끝났고, 재택근 끝났고, 뭐 끝났고, 뭐 근데 뭐 교육 있죠, 교육. 뭐 교육도 있겠는데, 교육도 이제 어제 강세 나왔으니까 끝났고, 교육도 끝났고, 뭐 좀 더 추가해드리면 교육, 뭐 애니능률, 비상교육, YBM넷. YBM넷이 이제 교육은 대장이죠. 학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음압병실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2, 3일 전에 주도주가 나왔던 이제 순환매가 이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공략할 것이면은 제약바이오로 차례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 떨어지는 종목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10% 이상 종목 좀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의 급등 종목이랑 장 초반 급등 종목을 절대 안 삽니다. 떨어지면은 그냥 답이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이것만 안 해도 돈 번다 막 했을 때, 요 치료제,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 보시고, 이것만 안 해도 돈 번다라고 만약에 뭐 이것만 안 된다 했을 때, 장 초반에 급등 종목 좀 사지 마세요. 장 초반 급등 종목 사면은 진짜 대박것, 이 쪽박에 우리가 퍼센티지로 하죠. 주식이 50대 50이잖아요. 간단하게 주식이 50대 50으로 치면은 이 장전 급등, 예상 최강 급등, 예상 급등 종목, 시간의 상승 종목, 이게 50대 이런 종목들은 50대 50이 아니고 내가 너무 불리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불리하게 시작합니다. 이미 매매 가격대를 이미 뭐 해놓은 겁니까? 매집을 다 해놓고 뉴스 이슈로 띄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고수의 영역이란 거죠. 고수의 영역이다. 세력들 뒤통수 때릴 수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은 50대 50이 아니라 50대 50이 아니라 한 20대 80으로 싸우는 거야. 20대 80으로 확률이. 그러니까 내가 확률 20에 거는 거예요. 이 무슨 회계망측한 도박입니까? 왜 이렇게 도박을 하세요?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계망측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절대 사지 마라. 물리면 큰일 난다. 잔전급등 종목, 요거의 시간의 상승 종목 절대 사지 마라. 물리면 큰일 난다. 내 주식이 오르면 땡큐죠. 근데 그런 오를 종목들을 사는 거지,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시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매수 안 합니다.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오후장에 더 떨어지면 기존 보유 종목 추매할 겁니다. 추매 예정. 추매할 겁니다. 뭐 많죠. 메타버스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우주항공, 뭐 원자력, 이런 종목들로 추매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추매하는 게 낫지, 지금 안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아니면 뭐 그거는 사고 싶다, 그거는 공략하고 싶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공략해보자,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우리는 15% 먹었어요. 15% 알서포트로 먹고 시작했죠. 남은 종목도 올라오고 있고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오늘 보세요. 1.5%씩 떨어졌는데 우리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순환매 종목이니까 우리 종목들은.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매매가 일하면서 하기에는 최고입니다. 최고. 일하면서 하기에는 리밸런싱 매매가 최고다. 대장주로 테마가 앞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뿌려놓고 그 종목들 올 때마다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대응을 하면은 굉장히 유의하게 내가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죠. 자, 심사섬유 이제 다시 반등 나오네요. 자, 신라섬유 반등 나옵니다. 이 신라섬유 양지사 특징은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통 물량이 품절주죠. 이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이 800억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주주가 61%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 계산해 보면은 뭡니까? 유통 물량이 40%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400억 정도밖에 없는 주식이 좀 돌고 있는 거죠,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시장이 좀 떨어질 때는 해칭 종목으로 많이 투자자들이 쏠린다. 근데 자, 우리가 뭘 보면 좋냐면은 요거 보이시죠? 아래 이 장내 매도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 장내 매도를 자주 때리는 사람이 투자자고, 지금 1년 동안 장내 매도 안 때렸죠. 그래서 장내 매도를 많이 때리는 이 종목은 굉장히 위험해요. 대주주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주식의 가장 최고 정보를 가진 사람은 최대주주, 대주주죠. 그리고 뭐 결정권자죠. 인사 결정권자, 회장, 뭐 CEO 이런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판다? 야, 이거는 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오후장 뭐 공략하실 분들은 밈 주식인 신라섬유 공략해보죠. 예, 신라섬유 3,700원 정도로 공략해보시는 것이 좀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밈 주식 신라섬유 3,700원 아래로 공략해서 대주주가 지금 1년 동안 안 팔았으니까 대주주를 좀 믿고, 뭐 이상한 좀 왜 이렇게 뜨냐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3,700원이면은 뭐 15만 주, 뭐 디테일하게 검색 안 하겠으나 곱하기 뭐 3,700원 잡겠습니다. 그냥 고점에 100만 쳐면 1억, 5억이죠. 5억. 여러분 5억만 있으면은 이거 안돼. 5억 정도로 호가창 8단까지 조정 가능하다. 그래서 신라섬유 3,700원 밑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뭐 충분히 매수가 줄 것 같습니다. 밈주식 체크하고, 왜냐면 시장 낙폭이 너무 커요.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투자 자금들이 안정할 수도 있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해진 종목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진 종목들. 역시 따라 샀으면은 지금 개박살 날 뻔했죠. 이 인성정보 이런 종목 따라 쓰면은 개박살 난다. 오늘은 신규 매수보다는 구경하고 오히려 하락 종목들 크게 나오면 오히려 사자. 뭐 예상대로 떨어지는데 사실 낙폭이 커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떨어질 걸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가 너무 부진합니다. 대형주들이 박스권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부진하고, 너무 부진하죠. 지금 그러니까 뭐 차트, 우리 그냥 차트 춘이라고 그러죠. 차트만 보는데,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추세 자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올라가기 힘든 구간대 다 주가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고점, 매물대 사이 이런 식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주들이 부진하, 특히 뭐
우리나라만 부진한 게 아니라 대형주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부진합니다. 지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주죠, 뭐 기술주와 성장주 요새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은 요 보시는 것처럼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에, 그리고 G, 포드, 니오, 니콜라 최근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완성차 대형주도 다 떨어지고, 또 당연히 우리가 현대, 기아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도 떨어지고 있고, 그 외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IT 업종들이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이버랑 카카오가. 근데 이것도 네이버랑 카카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가 뭐 많은 분들이 극찬했지만은 시장이 달라요.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이 카카오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내.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 매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돈을 벌어오지 않잖아요. 해외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업이익에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돌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주식들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은 가격대. 시장이 거품을 묻고 올라간 거죠. 정말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아다리가 잘 맞아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 주식도 그 좋은, 정말 해외 주식도 애플 이런 거 빼고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 2위 빼고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파는 그런 한계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대형주를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약간 미친 짓이다. 차라리 오늘 막 20%씩 떨어진 종목들로 저점에서 주워넣는 게 단기적인 반발이라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밈주식, 이 신라섬유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3,700원 아래로 매수가를 일단은 잡아드렸고, 단발적으로 치고 나왔는데 뭐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정보 사항가 풀렸죠? 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원격질로 안 됩니다. 네. 그냥 단순한 세력들의 여흥이다. 우리는 오늘 신라섬유를 사면 된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주식 하지 마시고, 불금인데 열불이 나는 금요일이네요. 열불금. 열불금인데 신라섬유만 사자. 하이작 아니야 테마주에 치고 올라오네요. 요 정도가 하이작 관련 테마주인데 오늘 뭐 부스터샷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신라섬유로 하락 나올수록 신라섬유로 유입될 겁니다. 2%대 하락 나오죠. 도망가는 게 베스트다. 정치 테마주들이 좋네요. 정치 테마주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음압병실 관련 테마주 뭐 초급등하네요. 초급등. 병상 뉴스가 떴나 보네요. 와,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수도권에 사람이 많다지만 어떻게 수도권에서만 거의 1,000명이 발생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뭔가 일이 생긴 거 아닌가요?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수도권에서만 1,000명이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저야 뭐 집이랑 뭐 사무실밖에 왔다 갔다 안 하지만은. 자, 오늘 이제 테마주들이 한 방씩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뭐 리스크 크다. 오늘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증시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감내하고 오늘은 떨어지면은 싸게 살 수 있는 주식들은 오늘은 세일이다. 오늘 빅세일 구간이다. 오늘 주식들 세일하니까 싸게 좋은 주식들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몰빵 때리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것처럼 몰빵 때리고 진짜 막 한 2개월 있으면은 뭐 저도 욕하는 거 인정하죠. 인정하진 않지만은 이해는 하죠. 근데 몰빵 종목이 몰빵 때리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지금 몰빵 종목들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비중을 두고 계세요. 비중을 두고 계시면 됩니다. 비중을 두고 계시고 오늘 그래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라섬유 그래도 신라섬유 사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 문제가 많습니다. 자, 지금 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면은 어제 환율 폭발했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 환율 차트 이게 보이시나요? 환율 차트? 환율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지금 2010년도 1월 2020년도에 20년도 지금 이 최고가를 다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곡점이 뭐죠? 우리나라 증시 환율의 변곡점. 이 수평선인가 이게? 이 우리나라 환율의 변곡점이 1150원으로 변곡점이 난단 말이에요.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근데 다시 환율이 1150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리스크하죠. 지금 환율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어요? 환율이 1150원 구간인데 외국인들이 유입이 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시를 이끈 게 외국인들이죠. 사실은 증시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은 환율 문제가 굉장히 크다. 외국인들이 나갈 수 있겠구나.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가진 주식들이 뭡니까? 삼성,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비중 보기 굉장히 쉬운 거 뭐 HS뿐만 아니라 여기 네이버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국내 정치에 들어가서 외국인 보유가 있죠. 보유시면은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나옵니다. 쭈르륵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식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외국인들이 높은 주식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 외국인들이 환율이 늘어나니까 환차손을 볼 수 없으니까 팔겠죠. 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한 주식들은 이제 올라간 주식들은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신규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도 매수 주체들이 떨어지게 나가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한 주식들을 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죠. 외국인들의 보유 물량이 이게 55% 정도 위로 봤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2% 정도 떨어졌네요. 벌써.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1000명씩 나오고 뭐 수도권 거리두기 하면서 이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테마주들 순환매 시장이 매우 높다. 이 대장주들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비하고 몇 개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죠. 장 초반보다 왜 떨어졌는지 말씀드렸고, 시장이 어떻게 순환매 도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떤 테마를 잡아서 하면 좋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주식들을 오후까지 한번 보고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모아 두시고, 이제 교육주로 또 순환매 도네요. 교육주로 아이스크림이 또 도네요. DB 뭐 대교육에 갈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 순환매가 돈다. 근데 주도주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막 상한가가 찍히는 게 아니라 한 종목씩 막 상한가를 가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철저한 개별 장세예요. 그래서 테마주를 사실 분들은 대장만 사라. 후발주들이 못 올라간 시장입니다. 대장만 사시고, 자,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 내용들을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 꼭 잘 참고하셔서 오늘 오후장까지 대응하시고, 뭐 큰 이슈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건데, 제가 안 돌아오는 게 가장 좋죠. 큰 이슈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잘 대응하시면서 오후장 때 시장 반등할 때라든가, 지금 이제 2% 갈 때까지는 지금 하락하기가 어려운 모습인데, 반등한다든가 그때 외국인들의 매수 낙폭이 좀 줄어들면 그때 유입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오후장 때는 이제 야간 선물 증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이를 야간 선물 지수 그리고 선물 지수들 그리고 원자재 지수들 확인하면서 시장 다시 한 번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